안녕하세요.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디쌤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자식 중에 몇 번째로 태어나셨나요? 혹시 첫 번째로 태어나시진 않았나요? 만약 당신이 첫째 딸 혹은 첫째 아들이라면 동생들에 비해서 아마도 특별한 양육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양육 과정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렸을 수도 있죠. 오늘은 특별히 첫째 딸로 태어난 사람들이 겪는 경험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잘못된 신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할 대안적인 신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큰 딸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책임감입니다. 첫째로 태어난 딸은 동생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로 과도한 책임감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긋나거나 방황할 수도 없고 상대적으로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동생들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의무도 부여되죠. 이유는 그냥 첫째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경제적으로 만약 힘들다면 당연히 도와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자기가 제대로 벌지 못하거나 돈을 잘못 써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때로는 그러한 도움을 동생들은 당연하게 느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큰딸에게는 별다른 권리가 없습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거죠.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받아들인 신념은 본을 보이고 책임감을 가져야 돼 라는 신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독립했고 부모님이나 동생들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올바르고 겉으로 보이기에 괜찮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생들이 힘겨워하면 맨 먼저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큰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큰딸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위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동생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계속 챙겨주기 때문에 정신적, 경제적 성숙을 하지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져야 할 때에도 언니나 누나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들은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새로운 신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나은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고 책임은 지고 싶은 만큼 지면 돼 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첫째 딸, 큰딸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부모님은 화도 내고 실망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모범적이고 괜찮아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모범적인 길은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지루하고 맞지 않지만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하고 있다면 부모님에게 실망을 주더라도 그만두는 것도 한 가지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불행하다면 그걸 원하는 부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왔다면 이제는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의무를 지어야 한다면 그에 비례하는 인정과 권리도 얻기를 바랍니다. 다소 유치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것저것 했는데 나한테는 엄마, 아빠 뭘 해줄 거야? 라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지금까지 애쓰고 노력한 것에 비해서 제대로 된 보상이 없었다면 이제는 그 분명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을 얻어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분명하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고 말하며 그냥 첫째니까 희생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 역할을 이제 그만두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동생들이 생기면서 큰딸은 그 나이 탓에 소외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남자아이보다는 빨리 성숙한다는 이유 때문일지는 모르지만 부모님은 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주시지만 큰딸도 어린 것은 매한가지임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과 애정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서 단지 주어지는 것은 너는 다 컸으니까 믿는다 라는 정도일 뿐인 거죠. 하지만 큰딸도 도움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와 조언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받아들인 신념은 나 혼자 최대한 해결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부모님이 별다른 케어나 관심을 주지 않았다면 큰딸은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책임감과 함께 콜라보가 되면 이런 모습이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살면서 분명히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에도 그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면서 자신을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들에겐 늘 문제를 혼자 해결해 왔고 자기 외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러한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관은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아. 여러분들은 더 이상 혼자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도움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들어줄 사람들이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 도움을 들어주면서 여러분들과 더 친해지길 원하고 도와주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당신의 행위를 막을 뿐입니다. 작은 부탁부터 사람들에게 해보세요. 그리고
감사함을 표현해 봅시다. 서로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될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미 도움을 기존에 주었던 사람이라면 더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딸은 가족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성숙하고 내적 친밀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부모님은 첫째 딸을 앉혀놓고 끝도 없고 반복되는 뒷담화, 하소연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엄마가 큰딸에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마도 같은 성이고 더 많은 이해를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만든 아빠에 대한 욕이거나 동생들이 속 썩이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죠. 첫째 딸은 이러한 말들을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무기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딱히 이러한 시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기가 봐도 엄마가 힘든 삶을 살았고 이 이야기를 꺼낼 사람이 자신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불효를 저지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갈래로 신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신념은 개인의 상황이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엄마처럼 자신의 속마음을 하염없이 털어놓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듣기만 했고, 감정 이야기에 지쳐서 아예 그 감정을 털어놓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역할이 유일하게 엄마 아빠의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의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야 할 신념은 감정을 듣고 싶은 만큼만 들어도 괜찮아 라는 신념입니다. 그것이 설사 부모여도 남자친구여도 여러분들은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그것 안에서만 상대방의 감정을 들어줘야 합니다. 부모님은 물론 여러분들의 달라진 태도에 실망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전담해서 들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큰딸이 그러한 역할을 당연히 해주는 존재가 아님을 학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자신의 이야기를 친구나 주위 사람들에게 돌리고 감정을 분산해서 풀어내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서 동생의 이야기와 같이 동생들은 자신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나나 언니에게 의지하듯이 이 감정 소통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안을 찾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거부하게 될 때에는 부모님은 짜증과 분노를 내비치시고 불효를 저지른다는 말로 여러분들을 압박하겠지만 그것은 부모님이 정한 효의 모습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하는 효의 방식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그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 외의 부족분은 스스로가 채워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채워줘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첫 딸 혹은 첫 아들로 태어나셨나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무와 스트레스를 겪었을 텐데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